이번 시간에는 연봉 킴노바 이제 졸업 후에 연봉 2배 이상 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지훈이란 친구인데, 이 친구랑 또 요리사였는데 그 요리사 이제 접고 이제 개발자로 전향을 해서 이번에 또 한 4천대 후반에서 5천대 중반까지 여러 회사를 붙은 친구들이 있어요. 랩티메이트라는 되게 훌륭한 IoT 케이지 기반 제품을 많이 만드는 회사인데, 여러 가지 스토리가 좀 있었는데 뭐 보면은 막 디테일 지적하는 회사도 있었고 막 등등등등 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이 친구들의 가치에 맞게 이 친구들이 받고 싶은 연봉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이제 뭐 압박 면접 한다고 막 괜히,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 자기네 회사 제품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거든요. 그게 막 말하는 거 보면은 엄청나게 막 되게 디테일 잘 챙겨서 개발 엄청 잘한 것처럼 이렇게 압박 면접을 하는 회사들인데, 막상 걔네가 만든 회사 제품 보면은 막 버그 많고 개판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근데 되게 권위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굳이 그런 사람들한테 낚이지 말고 약간 기세게 살아야 돼.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약간 그런 거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아줌마들 보면은 막 식당 가가지고 이거는 텁텁하네 뭐가 어쩌네 막 하지만, 정작 본인들이 만든 음식은 막 돼지갈비찜이 완전 고무갈비찜처럼 무슨 완전 너무 막 질긴다든지 뭐 이런 경우 더 많거든. 그러니까 그런 느낌처럼 약간 어느 정도 씩씩하게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그래도 좋은 결과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무례한 사람들 좀 이제 만나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애들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런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걔네 회사 제품을 보라고, 버그가 얼마나 많은지 본인들, 왜냐면 웬만하면 앱 같은 경우는 디컴파일 해보면 다 보이거든 어느 정도. 근데 그런 거 했을 때 얘네가 그렇게 막 효율적으로 짜놨는지 아니면 뭐 시큐어 코딩을 했는지 등등 뭐 보려면 다 볼 수 있거든. 근데 이게 경력자들한테는 그렇게 공격적인 경우가 좀 덜한데, 보통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뭐 지망생 경력 얼마 없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되게 좀 많이 속상한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거 구직할 때 제가 취업 컨설팅을 또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제 자체가 움직이는 취업 컨설팅이었지. 병특하느라고 회사도 많이 받고. 그리고 맨날 이렇게 프리랜서 할 때 맨날 새로운 회사들이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하면서 막 미팅하고 막 그런 거 항상 많이 하니까 얘네들 속내가 보인단 말이야. 근데 그 고연봉이라서 괜히 뭐 비꼬려고 일부러 공격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진짜 면접장이 엄청 많이 왔어. 얘네 막 일주일에 8개? 8개 9개씩. 요즘 IT 업계 힘들다며. 근데도 면접장이 엄청 많이 옴. 그러니까 이미 되게 훌륭해요. 엄청 훌륭하게 잘했는데, 완벽하게 디테일까지 챙겨서 하려면 연봉 한 1억 5천 정도 주던가. 그런 것도 아니면서 존나게 막 디테일 따지는 회사들인데,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 친구는 한번 소감 한번 볼게요. 네, 저는 일단은 제 스토리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작년 1년 전에 받던 연봉이 3천이거든요. 근데 음, 지금 2배 이상이 올라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음, 팀나와 오게 된 것도 제가 사실은 이런 고연봉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런 개발 시장에서 좀 그런 걸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항상 있었는데, 팀장님 만나가지고 좀 많이 성장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팀원분들께 해드릴 말씀은, 저는 일단 그 면접을 보기 전에 이런 멘탈 관리가 안 털릴 줄 알았어요. 안 털릴 줄 알았는데, 실제로 면접을 보니까 이런 그런 CTO 분이 이제 면접 볼 때 하는 질문들이나 이런 되게 어려웠던 질문들을 받으면서 제가 대답을 못할 때마다 되게 주눅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걸 받아도 되는 개발자인가? 이런 자신감이 없어지는 스탠스가 자꾸 나와가지고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팀장님 말씀을 듣고 좀 더 멘탈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한 게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서, 팀원분들은 멘탈 관리 잘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애초에 좀 자신감이 없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더 생각하셔가지고 면접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거는, 저는 이제 면접 연락이 되게 많이 왔어요. 연락이 많이 와서 연락이 안 와가지고 좀 조바심 내는 부분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케줄 너무 빡빡하게 잡다 보니까 제가 또 소심한데 이제 스케줄 빡 잡으니까 하루에 3개씩 면접을 보다 보니까 되게 피곤함을 느끼고 텐션도 낮아지고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면접을 보는 상황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보면 그래도 지금 붙을 수 있는 회사가 한 3, 4개쯤 보이는데 연락이 없는 거 보면 제가 제대로 면접을 안 봤구나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 부분이 너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케줄 관리 잘 하셔가지고 좀 좋은 성과가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꿈을 크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면접을 보면서 한 분야로만 취업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통 저희가 붙는 회사들은 보통 이렇게
이렇게 풀스택으로 개발할 수 있는 좀 리더십이 있는 개발자들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꿈을 크게 갖고 그런 자리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면접을 볼 때도 그런 뉘앙스를 많이 보여주시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셔서 다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회사 가서 인정받고 좀 더 자신감 있게 말하는 좀 연습들을 좀 해가면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친구는 근데 말이 겸손해서 저렇게 하는 거지. 그래도 그 작품이 좋으면은 면접 제의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그 예선 통과가 되는 거지. 근데 확실히 좀 텐션이 너무 떨어져 있어. 난 얘가 이렇게 자신감 없는지 몰랐거든. 근데 막 근데 그러니까 실전에 가면 낯선 사람 보면 이렇게 막 내향적인 친구들은 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접 연습도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아마 다른 데 많이 붙었어도 지금 회사 갔긴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회사인지 공개를 안 한 이유는 제가 많이 얘기했죠. 팀노바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기 질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연봉 되게 낮은 특히나 이 친구 그러니까 되게 어떤 아저씨들이 그렇게 전화를 해요. 그렇게 옛날에 회사 공개할 때 거기에 그 사람 일하나요? 이러면서 하면서 막 그 사람 학원 출신인 건 아세요? 뭐 이러면서 당연히 알지. 이력서에 쓰는데 근데 능지가 진짜 문제인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이 괜히 이 친구한테 피해줄까봐 제가 회사명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공개를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아무튼 좀 이상한 사람 많아요. 그리고 이 친구 말고 이제 다음 친구는 요리사 출신인데 고연봉 개발자가 됐어요. 이번에 5천대 중반까지 좀 붙었는데 이 친구는 이제 그 음성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취업시켜주신 이제 팀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정말 팀노바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진짜 못 왔을 것 같다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8년 때부터 이제 노프 팀장님 그 유튜브를 좀 영상 보고, 19년도 때 팀노바 라이트 딱 나왔을 때부터, 라이트 들었고요. 팀장님한테 그때 19년도 때 메일도 주셨고, 유튜브에 이제 제 사연 같은 것도 좀 올라와 있을 겁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팀장님 이제 철학 같은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돈 모으고 이제 2020년도 때 들어왔고요. 그래서 일단은 팀장님 덕분에 거의 모든 걸 제가 이까지 온 것 같고, 그리고 팀장님께서 항상 말씀해주신 제 이제 디테일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기술 검토 좀 허술한 부분, 좀 많이 단점 알게 됐던 것 같고, 많이 개선하고, 앞으로 이제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 팀장님께서 알려주신 그 일 처리 프로세스, 그 목적, 기획, 설계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 덕분에 진짜 많이 도움됐고요. 또 다시 한번 또 팀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른 팀원들도 남은 기간 끝까지 노력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지금 이렇게 또 기분 좋아요. 그게 학생들 잘 돼서 가면 너무 좋고 행복해 보여서 너무 좋고 이 친구가 간 회사도 괜찮아요. 꽤 괜찮은 포지션이고 어 지금 개발 시장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개발자 계속 뽑아요. 많이 뽑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걱정할 정도로 막 시장이 악화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일희일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에 그렇게 내던지는 게 내던져가지고 안정적인 삶을 살겠다고 갔는데 거의 막 퇴사한 사람들은 막 수두룩 쏟아지고 생각보다 후기 안 좋으니까 요새 공무원 시험 예전만큼 또 빡세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희일비해서 사람 이리 휘둘렸다 저리 휘둘렸다 하지 마세요. 전 개발자 열풍 불 때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거를 가볍게 자꾸 하려 그러지? 그 불쌍한 사람들 뭐 직업 주는 곳 아닌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면은 되게 너무너무 쉽게 좋은 직업을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서 되게 난 사람들한테 좀 되게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그러면서 간호사랑 간호조무사 막 급 나누고 막 그러면서 물론 급이 있지 나는 그거를 부정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렇게 막 사람들 막 어떤 직업에 막 귀천이 없고 막 그렇게 하지만 막상 또 되게 요리 못하는 요리사라든지 뭐 일 못하는 사람 보면 되게 비하하잖아. 근데 자기 직업일 때는 대충 해서라도 빠르게 어떤 직업을 얻고 싶어 하고 막 보면 간호조무사랑 간호사랑 차이가 그거잖아요. 간호사는 좀 더 학력이나 이런 그 원하는 게 많고 간호조무사는 우리 집안이 간호사 집안이라 좀 알아요. 그
우리 그 간호조무사 누나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공부하고 바로 간호조무사가 되는데, 간호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대학 어느 정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경우 되게 많거든. 치위생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당연히 더 나은 연봉, 더 나은 어떤 좀 그 대우라든지 이런 거 받으려면 사실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되게 조금해가지고 그냥 직업만 얻으면 된다 이런 거지. 근데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얘기해주잖아. 여기 만만하지 않다고. 그런데 좀 잘못 준비하고 가면 되게 고생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좀 교육할 땐 좀 모지게 하는 편이긴 해요. 얘네들한테 지랄지랄 할 때가 엄청 많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되게 행복해요. 제가 그 한 친구는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그런 표정들이 저한테는 꽤나 좋고, 그리고 이제 팀노바 오래전부터 저렇게 팀노바 저한테 사연도 보내고 상담받고 그랬는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속마음이나 이런 거를 다 감추고 있거든 얘네들이. 그래서 누가 누군지 몰라. 나는 되게 상호작용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나는 그것보다 원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에서 원하는 개발자는 다르다. 그리고 뭐 자기가 디테일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2년 동안 어떻게 모든 디테일을 다 압니까? 저도 지금 3년 4년 동안 인공지능 그 계속 파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한 장르 하나만 깊게 파는 것도 정신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가르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워야 그 나중에 쓴다는 말이죠. 황롱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잠재의식 속에 여러 지식들이 굉장히 많아야만 그것들이 어느 순간 이제 몰입을 할 때 끄집어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지식과 함께 믹스돼서 아이디어가 튀어나오는 거지, 기반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서버 작업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서버에 설계를 해본 적이 없듯이 어느 정도라도 다 이렇게 다 다뤄보고 많은 기술을 해보고, 또 아직 그 이론이 정립이 되지 않고 계속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들 있죠. 더 계속 모델이 바뀌면서 발전하잖아요. 이런 분야에도 그래야 적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있어야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발전시키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거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영역인데, 이게 왜 중요한지는 알 거예요. 왜냐하면 팀노바는 결과가 항상 좋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오는 아이디어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일일비 하려 그러면 그냥 뭐 인공지능에 도태되는 개발자가 되겠죠. 근데 반대로 저는 제가 가르친 친구들이 꾸준히 제가 알려준 그 몰입의 상태, 지금 경험하면서 느꼈던 많은 그런 공부했던 것들, 그런 거 보면은 디테일도 챙겨, 이제는 뭐 현업 개발자고 돈도 많이 버니까 좀 디테일도 잘 챙겨가면서 충분히 훌륭한 개발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든 디테일을 다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이것도 제가 학생들한테 좀 얘기해 준 건데, 랩티메이트 팀이 뭐뭐 했냐면 안드로이드 찾아보시면 작품 있거든. 그 팀노바 오픈 카페 하면은 작품이 있어요. 스마트 케이지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이게 생각보다 만만한 서비스가 아니에요. 라이브 스트리밍 되지, 안드로이드 iOS 둘 다 되지. 그리고 실시간 채팅 경매 참여되지. 미친 거야 이거. 경매 입찰도 되지. 기능 엄청 많아요. 푸시 다 오지. 이거 생각보다 손 많이 갑니다. 이거 있고 AI 파트 보세요. 가치 판단, AI로 도마뱀 가치 판단. 이렇게 여러 사진을 올리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가치를 판단해 줍니다. 웹도 만들었죠, 심지어. 브리딩 라인 추천. 그래서 잘 맞는 품종들, 저기 올라와 있는 그런 친구들을 연동을 해주죠. 암수 구분까지 해주죠. 챗봇, 인공지능 챗봇도 되죠. 진짜 잘했어. 네. 이런 애들을 5천, 6천에 데려가는 거면 진짜 거저지.
이거 말고도 스마트 케이지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또 안 올렸네. 랩티메이트 스마트 케이지 그 하드웨어가 있어요. 예전에 IoT로 나눴구나. 그러니까 이게 한 작품이에요. 아까 그거랑 이거가 다 이렇게 스마트 케이지. 이거 실제로 IoT 회사에서 이 정도 소프트웨어적 역량이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 진짜 대기업 아닌 이상은. 근데 이거를 4명 정도의 친구들이 다 한 거예요. 엄청 아웃풋도 많고 엄청 잘한 거예요. 궁금하시면 팀장 오픈카페 가입하셔서 실제 도마뱀 키우면서 한 거거든? 얘네들 얼마나 고생 많이 하고 얼마나 잘했는데. 그러니까 되게 치사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웹 개발 이렇게 한 파트가 있잖아. 얘네가 지금 만든 파트가 웹 무슨 iOS, IoT KG, 안드로이드, 뭐 서버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떤 한 회사에서는 요것만 물어봐. 그러고서 디테일이 부족하네요 뭐 이러고 있어. 씨발 그냥 존나 많은데 디테일 언제 다 챙기고 있어. 근데 문제는 버그 없이 정상적으로 잘만 작동하면은 소비자들은 별로 그게 별로 이렇게 그거에 대한 불만이 없거든. 그럼 이거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 아니 뭐 디테일이 생명이다 어쩐다 하는데 실제 작품이 개판이라니까. 그런 거 지적하는 회사들이. 그러니까 지네 서비스나 좀 제대로 만들고 뭐 얘기를 하면 좋은데 작품은 개판인데 그거잖아. 노래 막 방구석 박효신들이 많아가지고 노래는 막 좀 톤이 뭐 좀 부족하시네요 어쩌저쩌고 막 판단을 존나 하는데 지는 존나 못 부르는 건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내가 이거를 말하면서도 항상 답답해. 왜냐면 학생들도 내가 진짜 많이 부족한 거 아니까 자기 비하를 하게 되지. 물론 그런 마인드는 나쁜 건 아니에요. 겸손한 거는 나쁜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생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그 면접 얘기를 할 때 진짜 좋은 회사들은 보통 나한테 공격적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면접자한테 별로 공격적이지도 않고 권위적이지도 않고 애초에 내가 봤을 때 난 보이는데 걔네 속마음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고연봉 받는 저 사람이 싫은 거야. 그래서 건방지게 신입이 얼마를 불러? 이게 그냥 싫은 게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중소기업 연봉이 뻔해서 자기 연봉보다 높은 경우도 되게 많거든. 그래서 그래서 그런데 결국에는 시장에서 저 연봉으로 많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사람 실력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그 뭐 앞에 친구도 그렇고 그 회사 되게 비전 되게 좋은 분야고 인공지능도 하고 진짜 좋은 분야 회사고 거기 관련 대표님부터 해가지고 다 관련 엄청난 그 박사학위까지 있는 전문가들이 만든 회사라서 되게 기대도 많이 되고 야 너 회사 진짜 좋은 데 들어갔다 내가 이 얘기 했거든. 분야가 되게 좋거든요. 미래 먹거리 분야라서 둘 다 너무 좋은 회사 들어가가지고 저는 크게 막 야 굳이 사실 뭐 딴 데 안 붙어도 상관없겠다 이렇게 했다니까요. 꼭 있잖아요. 돈도 잘 못 주고 이런 데가 꼭 괜히 이렇게 고름을 짜고 막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공격하려고 그러는 게 되게 심해요. 나는 20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나보다 경력 많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20년 동안 있으면서 나는 진짜 세상을 좀 더 정확하게 보는 스킬이 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너네들이 이 정도면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이게 한 10개월, 11개월 만든 건데 이 정도면 진짜 잘한 거니까 너무 자기 비하하지 마라.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되게 잘했어요. 엄청 잘했고 이거 되게 힘들어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그냥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이거 기기 선정부터 해가지고 이거 막 그 관련 라즈베리 파이 아두이노 뭐 등등 여러가지 디바이스 다 벤치마킹하고 비교하면서 실제 도마뱀이 여기 있잖아. 도마뱀 키워가면서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세팅하고 도마뱀 사육 환경을 직접 만든 건데 얼마나 대단한데. 개미쳤는데 진짜. 아무튼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할 수 있는 최선 다했고 이제 앞으로 더 미래가 짱짱하기를 더 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